안녕하세요. 허스키쌤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4050 세대는 누구나 투자에 고민을 합니다. 투자에는 크게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식은 2030 세대처럼 젊은 층이 소액으로 투자하여 월급 이외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50 세대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투자, 두 번째로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 세 번째로 상가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을 투자해야 하고 그 돈은 4050 세대들이 인생과 맞바꾼 돈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정말 실수가 없어야겠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4050 은퇴자들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모든 투자 방법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황금성이 무척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은퇴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의 소개나 묻지마 전화로 부동산 관계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부동산의 회장님은 기밀 정보를 많이 알아 남들보다 빨리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는 1층에 작게 있지만 그들이 소개한 부동산 회사는 강남 소재의 큰 평수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본인도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고 자신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죠.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현장에 임장을 갑니다. 현장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개발 중이구나 하는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구획된 도면을 가져와 개발이 끝나면 가격이 폭등하니 지금 구입하면 두세 배의 차익을 쉽게 생긴다고 말하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토지에 나와 있는 길은 계속 공사 중일 것이고 내가 구입한 땅의 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도면에만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지목 자체가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은퇴자들은 토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토지 투자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황금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은퇴자들에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건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몇 가지를 주의하고 본인의 경제 수준에 맞게 운영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위치는 우선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지방은 공단과 같은 타 지역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지 않으면 공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추천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원룸 건물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서울 원룸 건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선정은 아파트나 빌라보다 쉽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원룸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직하거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거주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까지만 거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권이 유행이죠.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가까운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간혹 다른 세권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시끄럽고 여성의 경우 안전 문제 때문에 유흥가가 위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중개인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개인을 통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원룸은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건물을 구입해라. 원룸은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옵션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에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전제품들은 일반 가정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원룸 세입자들은 제품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7년 정도면 교체 시기가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이 무척 작아 습도가 높아 수전과 같은 욕실 부속의 부식이 빨리 일어납니다. 7년 이상 된 원룸을 살 경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원룸의 방이 14개에서 19개 정도 되는데 50만원짜리 세탁기를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700만원에서 95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모두 교체하려면 수천만원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므로 5년 이상 된 원룸을 구입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신축 원룸 건물을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050 세대 은퇴자들은 지금까지 모은 돈과 퇴직금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 광고된 서울의 원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48평, 연면적 118평, 층수 4층, 방개수 15개, 주인 세대 1개입니다. 매매가는 18억 5천만원, 보증금 9억 7천만원, 총 대출금액 5억 3천만원, 월세 230만원, 관리비 98만원이 나와 있네요. 실투자금액 3억 5천2백만원, 투자 수익률 약 6%대 나옵니다. 4050 은퇴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익률입니다. 광고하고 있는 원룸은 방이 만실일 때의 수익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신축의 경우 만실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노후와 방의 옵션의 노후로 인해 공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실이 되거나 새를 놓기 위해 월세를 낮추게 되고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입자 교체 부분입니다. 기존의 세입자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인 자비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전세인 경우는 더욱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 운영 자금이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는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원룸방의 임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만기일의 도래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이 수익률만 따져서 운영한다면 자금의 흐름이 막혀 흑자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가 있습니다. 서울 및 구도시의 상가와 신도시의 상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의 상가는 그 신도시에 얼마나 입주가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7년에서 8년은 되어야 입주가 완료됩니다. 처음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도시 초기에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권의 형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초기에 신도시 상가를 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 및 구도시의 상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핑몰과 같이 커다란 상가 안에 분할로 분양받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자체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지만 쇼핑몰의 관리 소홀 및 그 밖의 이유로 주변의 상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될 경우 건물 자체의 상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가를 유지할 수 없고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 비싼 관리비만 계속 청구될 것입니다. 그린 상가는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수는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층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꼭 있는지 확인하고 발품을 팔아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업종의 수요가 많은지를 알아보고 건물 내 유해 업종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 투자는 금리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에서는 가치 있는 상가가 고금리가 될 경우 가치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상가의 수익률은 금리의 2배 정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라면 수익률 연 4%의 상가는 지금은 괜찮은 상가지만 금리가 연 3%로 오른다면 수익률은 연 6%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상가의 수익률은 좋지 않아 매도가 어렵게 됩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상권의 변화입니다. 경리단길처럼 한때 가장 잘 나가는 상권이었지만 비싼 임대료로 요즘 급격하게 공실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상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차를 타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하면 나에게 커다란 이득을 주지만 잘못하면 쉴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